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 북부 지방, 그 중에서도 북서쪽에 위치한 피에몬테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드시는 분들도 피에몬테 와인들은 매우 좋아하죠. 바롤로와 바바레스코 두 가지 와인이 매우 유명하고, 바롤로는 와인의 왕, 그리고 바바레스코는 와인의 여왕으로 얘기되고 있죠. 피에몬테 지방의 기후는요, 대륙성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에 와인의 산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에몬테의 북쪽과 서쪽에는 알프스산이 있는데요. 알프스산이 찬바람을 막아주고요. 그럼으로써 산 중턱과 기슭에는 포도원이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중턱 같은 경우는 석회질 토양에서 더욱 좋은 퀄리티의 포도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죠. 대표적인 적포도 품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롤로와 바바레스코를 만드는 가장 고급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네비올로, 그리고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바르베라, 마지막으로 돌체토가 있습니다. 네비올로 품종의 어는 네비아인데요. 네비아는 안개를 의미하고요. 네비올로 같은 경우요, 천천히 익을수록 더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확 높아지거나 확 떨어진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개가 있는 곳에서 더 잘 자랍니다. 석회암 토양과 맞는 품종이고, 이 품종도 재배하기가 까다로운 품종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그만큼 천천히 익는 만생종이고요. 껍질은 두껍지만 색소가 적어서 색은 연하지만 탄닌은 매우 많은 품종입니다. 붉은 체리, 붉은 자두, 말린 장미향을 가지고 있고요. 숙성되면은 정향, 시나몬, 감초, 송로버섯, 담배, 가죽과 같은 복합적인 삼차향을 내는 우아하고 섬세한 품종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바르베라도 늦게 완숙되는 만생종이고요. 탄닌은 낮거나 중간, 산도는 높고 레드체리, 자두, 검은 후추의 느낌도 보여주는 품종입니다. 돌체토의 돌체는 스윗하다는 의미고요. 셋 중에서 가장 빨리 익는 품종입니다. 와인 자체는 드라이한 와인을 만들지만 향 자체에서는 달콤함이 느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탄닌은 중간에서 높고요. 산도는 중간이고, 검은 자두, 레드체리, 말린 허브향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품종에서 퀄리티로 따지면 네비올로가 가장 좋고, 그 다음 바르베라, 마지막으로 돌체토기 때문에요. 우선은 네비올로를 재배할 수 있는 곳에 네비올로를 심고요. 네비올로가 잘 안 자라는 데는 바르베라, 그리고 바르베라마저도 잘 안 자라는 데는 돌체토를 키웁니다. 대표적인 청포도 품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트에서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스카토, 가장 많이 키우는 청포도 품종이고요. 두 번째로 코르테제가 있습니다. 네비올로에서 가장 고급 와인은 바롤로고요. 그 다음에 고급 와인은 바바레스코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둘이 비슷하지만은 바롤로가 좀 더 남성적이고 힘있고, 바바레스코가 좀 더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스타일의 와인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둘 다 네비올로 100%로 만드는데요. 그러면 왜 바롤로와 바바레스코 와인은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바롤로는요, 일반적으로 300에서 500m의 고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바레스코는 좀 더 낮은 200에서 400m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바레스코 주변에는요, 타나로강이 있는데요. 타나로강에서 좀 더 온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도 좀 더 빨리 익습니다. 방금 얘기한 고도와 강의 영향으로 바롤로가 좀 더 천천히 익고, 바바레스코가 좀 더 빨리 익기 때문에 바바레스코가 좀 더 부드러운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롤로의 토양이 바바레스코에 비해서 더 척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네비올로 품종이지만 바롤로의 포도가 좀 더 알이 작고 풍미가 강한 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바레스코에 비해서 바롤로의 포도가 좀 더 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바레스코가 바롤로에 비해서 부드러운 와인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한 와인이 나오기 위한 숙성 기간의 차이도 있는데요. 바롤로는 최소 오크 숙성 18개월을 포함해서요, 38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야 되고요. 포도를 재배한 뒤 네 번째 해 1월부터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바레스코는요, 최소 오크 숙성 9개월을 포함한 26개월 숙성해야 되고요. 포도 재배 후에 세 번째 해 1월부터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제르바의 경우는요, 총 숙성 기간이 각각 12개월씩 추가되세요. 바롤로는 50개월, 바바레스코는 38개월을 숙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 오크통 숙성은 바롤로 18개월, 바바레스코 9개월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는 바롤로가 바바레스코에 비해서 훨씬 크지만, 이런 품질적인 차이에서 생산량이 적은 바바레스코보다도 바롤로의 와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생산량과 관계없이 품질이 높은 와인이 더 좋은 가격을 받는 좋은 예시인 거죠. 전통적인 바롤로와 바바레스코 같은 경우는요, 포도를 누수확하고 성분을 장시간에 걸쳐서 뽑아낸 다음에요, 큰 오크통에 오랫동안 수성하는 방식을 썼어요. 그런데 과일량이 많은 와인이 좋게 평가되는
1970년대에서 80년대부터 양조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향과 관련된 페놀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시기에 수확을 하고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통에서 발효해서요. 침용하는 기간과 오크통 수성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와인을 양조하게 되죠. 또한 전통적으로는 크고 오랫동안 쓴 오크통에서 숙성을 했었는데요. 이런 바뀐 양조 방식을 사용하면서 작은 새우코통을 사용하는 숙성 방식 사용하게 됐습니다. 바롤로 같은 경우는요, 여러 마을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마을에서 만든 포도를 갖고 와인을 만들 경우는 그 마을의 이름을 사용 가능합니다. 바롤로 그리고 바바리스코 모두 최상급의 와인은 특정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바롤로의 와인이 인기를 끌고 가격이 높아지면서 바롤로에 문제점이 생겼어요. 바롤로의 포도밭이요, 1990년대 이후에 매우 넓어져서 50% 가까이 넓어지게 되고 이제는 1700헥타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포도밭은 네비올로가 제대로 익지 못할 정도의 서늘한 기후를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와인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롤로 지역은 여러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을과 관련된 지역의 특징을 보면요. 바롤로 지역 내부에는 또 바롤로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바롤로 마을과 나무라 마을이 있는 서쪽에는요. 이외토에 모래가 섞인 충족토, 진흙성 토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기롭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아로마틱한 목넘김이 좋은 와인 생산됩니다. 카스틸리온의 팔레토, 세라론과 달바, 몽포르테 달바를 주축을 하는 우측 지역 같은 경우는요, 석회암과 사암으로 굵은 알갱이의 모래성 토양을 갖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좀 더 힘있고 탄닌이 강한 바롤로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피에몬테 지역에는 아스티라는 매우 큰 지역, 그리고 달바 지역도 있습니다. 아스티는요, 우리가 마트에서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이탈리아 와인이죠. 약한 발포성 와인인 모스카토 다스티가 생산되는 곳이고요. 바르베라의 경우 아스티 지역의 바르베라 다스티, 그리고 알바 지역의 바르베라 달바, 두 가지 중에서는 바르베라 다스티가 좀 더 품질을 인정받아서 DOCG로 있고요. 바르베라 달바 DOC 등급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화이트로 유명한 가비 지역이 있습니다. 가비 지역에는 꼬르테제 포도 품종을 사용해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가비 같은 경우는요, 피에몬테 포도 재배 지역 중 남동쪽에 위치하고요. 제노바만과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과 고도의 영향을 받아서 청포도 품종인 꼬르테제가 언덕에 재배되는 곳입니다. 가비 DOCG 와인은요, 가벼운 바디, 높은 산도, 감귤류, 청사과, 배의 향기를 가진 와인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꼬르테제를 사용한 높은 품질의 와인은 가비 DOCG 혹은 꼬르테제 디 가비 DOCG 와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비 지역에서 가비시에서만 포도가 조달된 경우는요, 가비 디 가비 DOCG로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북부, 그 중에서도 북서쪽의 피에몬테 지역의 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북쪽의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